저는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을 반복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추석상을 차리던 날 상 밑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흔들린 필체가 있었어요. 이 집은 선영이에게 준다. 나를 평생 돌본 건 너뿐이었다.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신우이는 발광했고 시동생은 조작이라며 소리쳤죠. 하지만 진짜 유언장이 나타났을 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20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인정받았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정희님을 모시며 살림을 도맡았죠.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달랐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비추는 시누이 수진 씨.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다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언성을 높였어요. 시동생 영우 씨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건강은 관심 없으면서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귀가 번쩍 뜨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도연 씨는 그저 중간에서 눈치만 보는 사람이었고요. 그해 9월이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20년을 함께 산 시어머니였습니다. 친정어머니처럼 의지했던 분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평생 조용히 사신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3일 내내 빈소를 지켰습니다. 영정 속 시어머니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 미소를 보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못 뵙는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누이 수진 씨가 남편 도연 씨를 따로 불러내더니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빈소에 남아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얼마 후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뭐라고 하던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누나가 집 이야기를 꺼냈어. 어머니 명의로 된 집 말이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저희 부부 4명이 둘러앉았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날카로웠어요. 시누이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 집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자식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했어요. 시동생 영우 씨도 거들었죠. 맞아요. 법적으로도 자식들이 상속받는 게 맞잖아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설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모셨는데 이게 뭐지? 장례식장에서 재산 이야기나 하고 있다니. 시누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유언 같은 거 남기신 거 없어? 어디 적어 놓으신 거 없고?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제가 알기론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네. 자식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 거지. 시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회의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집을 팔 것인지, 누가 살 것인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온갖 이야기가 오갔어요.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2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죠. 며느리는 그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던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또 쏟아졌죠.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떠올렸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 약 챙기던 일,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던 일,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밤새 간호하던 일,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런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았으니까요. 친정 어머니처럼 의지했던 분이었으니까. 그분이 편안하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첫 추석이었죠.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시 모였어요. 시누이와 시동생은 여전히 재산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했죠. 과일을 깎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셨다면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셨을 텐데 이제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저녁이 되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상을 놓고 음식을 하나씩 올렸어요. 밥, 국, 전, 과일. 모두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것들이었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니 등이 휘청거렸죠.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절을 올렸습니다. 저도 함께 절을 했어요. 시어머니 영정을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잘 가세요. 편히 쉬세요.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죠. 제사가 끝나고 상을 치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상 모서리를 들어 올리는데 밑바닥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낡은 봉투 하나. 바닥에 떨어진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어요.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죠.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흔들리는 글씨, 힘없이 쓴 흔적이 역력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일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종이에 쓰인 글씨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집은 선영이에게 준다. 나를 평생 돌본 건 너뿐이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손에 든 종이가 젖어들었습니다. 눈물에 글씨가 번질까봐 급히 닦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저를 선영이라고 부르시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 쓰신 걸까? 종이는 오래되어 보였어요. 색이 발에 있었고 구겨진 자국도 여러 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걸 추석상 밑에 숨겨두셨던 거예요.
누가 발견하길 바라셨던 걸까요? 아니면 저만 발견하길 원하셨던 걸까? 뒷면에도 글씨가 있었습니다. 더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살아서 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구나. 너는 내 딸보다 더 나를 아껴줬어. 자식들은 나를 엄마로만 봤지만 너는 나를 사람으로 봐줬다. 눈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속으로 계속 불렀죠.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알아주셨구나. 제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누이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서 뭐해? 빨리 상 치워. 저는 화들짝 놀라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했죠. 상을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머니 속 종이가 신경 쓰였어요. 만져보고 또 만져봤습니다. 진짜 있는 게 맞나? 꿈은 아니겠지. 손끝으로 종이의 촉감을 느끼며 확인했죠.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시누이들과 또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불을 켜고 자세히 읽어봤죠. 글씨 하나하나를 뜯어봤습니다. 분명 시어머니 필체가 맞았어요. 돋보기로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날짜는 없었지만 종이 상태로 봐선 꽤 오래된 것 같았죠.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셨던 걸까? 시어머니는 늘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말씀도 많지 않으셨고 표현도 서툴러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글로 남기셨던 거예요. 제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종이를 보고 또 봐도 눈물만 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를 들여다보며 시어머니를 떠올렸죠. 제게 웃어주시던 얼굴, 제 손을 잡아주시던 따뜻한 손길, 아프실 때 제가 곁에 있으면 안심하시던 모습,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남겨두신 게 있을까? 시어머니 방을 뒤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을 나와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니 여전히 그분의 냄새가 났죠.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리를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죠. 주머니도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으셨을 때 시어머니 사진, 남편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사진들. 하나하나 보다가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제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다시 모이지 못하겠구나. 책상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통장, 도장, 각종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봉투가 또 하나 들어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겉면에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공증 완료. 유언장. 손이 덜덜 떨렸죠. 이게 정말 유언장이란 말인가? 시어머니가 정식으로 남기신 거란 말인가? 봉투를 뜯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혼자 열어봐도 되는 걸까?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봐야 하는 걸까?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결국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알아야 했으니까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제대로 된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공증 도장이 찍혀 있고 날짜도 명확했습니다. 작년 5월에 작성된 거였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습니다.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어려웠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본인 소유의 주택 일체를
며느리 박선영에게 단독 상속한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단독 상속. 다른 가족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직 저만. 박선영. 며느리인 제게 모든 걸 주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꿈을 꾸는 건 아닐까? 뺨을 꼬집어 봤죠.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선택하신 거였습니다. 서류 뒷면에는 시어머니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를 챙기지 않았다. 선영이만 나를 엄마처럼 대해줬다. 이 집은 당연히 선영이 것이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어머님, 어머님.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죠. 2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라고 위로했죠. 하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제 희생을, 제 마음을, 제 진심을 모두 알고 계셨고 이렇게 보답해 주셨던 거예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하나? 아니면 혼자 가지고 있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분명 난리가 날 게 뻔했으니까요. 시누이와 시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던 사람들이었죠. 이 유언장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공증까지 된 정식 유언장이었으니까요. 법적 효력이 있었죠. 숨길 수도 없었고 숨겨서도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뜻이었으니까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어서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추석상 밑에서 나온 쪽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두 개 모두 소중한 증거였죠.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누이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나눠 가져야지. 법적으로도 자식들 거야. 시동생도 맞장구를 쳤죠.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직 말할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확실한 순간에 꺼내야 했죠. 그래야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테니까요. 남편이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슨 일 있냐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죠. 때가 되면 모두에게 보여줄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네, 내일 다시 이야기하죠. 그때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모였어요. 시누이 수진 씨와 시동생 영호 씨는 어젯밤보다 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결심을 한 듯 보였죠. 저는 가방 안에 유언장을 넣어두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오늘 확실히 정리하자. 엄마 집은 법대로 3등분하는 거야. 이해 없지?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자식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게 당연하죠. 남편 도현 씨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일단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시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뭘 차근차근 해. 명백한 거 아니야? 자식들 거라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좀 더 기다려야 했죠. 시누이는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2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가족이 아니라니. 하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동생 영우 씨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법률 상담 받았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유언장 없으면 무조건 자식들이 균등 상속이래요. 신우이가 박수를 쳤어요. 그것 봐. 우리가 맞다니까.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죠. 저는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신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뭔데? 며느리가 왜 나서는 거야? 저는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신우이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유언장입니다. 공증까지 받으신 정식 유언장이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죠. 시동생이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유언장? 진짜? 급하게 뜯어서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신우이도 옆에서 함께 읽었죠. 그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한테 다 준다고? 말도 안 돼.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시동생도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셨어요. 날짜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죠. 신우이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꼼꼼히 확인하더니 벽에 던졌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엄마가 왜 며느리한테 줘? 친자식들 놔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모를 감정이었죠. 시동생도 덩달아 소리쳤어요. 이거 위조 아니에요?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서류를 주워서 읽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어머니 필체 맞아. 그리고 공증 도장도 있고. 신우이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오빠도 미쳤어? 이게 말이 돼? 저는 가방에서 추석상 밑에 있던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어머님이 추석상 밑에 숨겨두신 거예요. 직접 쓰신 메모입니다. 쪽지를 테이블 위에 펼쳤죠. 시어머니의 떨리는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신우이가 쪽지를 낚아챘습니다. 읽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것도 조작이야. 누가 봐도 조작이라고.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소리였죠. 시동생도 쪽지를 읽어봤지만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필적 감정 받으셔도 돼요. 공증 사무실에 가셔도 되고요.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신우이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시동생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엄마가 정말 이런 걸 남기셨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신우이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힘이 빠진 듯 보였습니다. 엄마가 왜 우리한테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돌봤는지, 누가 재산만 노렸는지 다 아셨던 겁니다. 신우이가 저를 노려봤지만 할 말이 없었죠. 20년 동안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옆에서 돌봤죠.
아프실 때 간호했고 외로우실 때 말동무가 됐습니다. 명절 음식도 혼자 준비했고요. 여러분은 뭘 하셨나요?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우리도 바빴으니까. 변명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빠서 어머님 생신도 안 챙기셨나요? 바빠서 전화 한 통 안 하셨나요? 바빠서 병원 한 번 안 모셔다 드렸나요?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신우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저는 유언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이걸 남기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제가 어머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나요? 신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영우야. 인정하자. 어머니가 이렇게 결정하신 거야. 신우이가 버럭 소리쳤어요. 오빠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친자식들 제쳐두고 며느리한테 다 주는 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이 일어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증받은 유언장이면 법적 효력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시동생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신우이가 울먹였습니다. 우린 엄마 친자식인데, 평생 엄마 자식으로 살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눈물이 나오는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저는 쪽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글 다시 읽어드릴까요? 내 자식들은 나를 챙기지 않았다고 쓰셨어요. 선영이만 나를 엄마처럼 대해줬다고요. 이게 어머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 거야? 시동생도 소파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죠. 저는 유언장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뜻대로 할 겁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저도 원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님 뜻을 존중해야죠.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신우이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가자. 시동생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거실에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 이거 언제 알았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추석상 밑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어머님 방에서 유언장도 발견했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정말 아끼셨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친정 어머니처럼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죠. 고생 많았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시어머니가 보고 계실까? 잘했죠, 어머님. 제가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신우이와 시동생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는 유언장을 들고 법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죠. 문제 없습니다.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이네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서류 준비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일은 좀 걸리지만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셨다는 게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일기장이야. 방 정리하다가 찾았어.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었어요.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읽어봐도 돼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당신에 대해 많이 쓰셨어. 읽어봐. 첫 장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어요. 날짜는 15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선영이가 내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선영이는 내 말을 잘 들어준다. 수진이나 영우는 내가 말하면 귀찮아하는데 선영이는 다르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게 느껴진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마다 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 선영이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줬다. 어떻게 알았을까?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선영이 덕분에 병원 갈 수 있었다. 혼자였으면 못 갔을 텐데 10년 전 일기였습니다. 수진이가 오늘 왔다 갔다. 30분도 안 있다가 갔다. 바쁘다고 했다. 선영이는 하루 종일 내 옆에 있어줬다. 말은 없어도 따뜻하다. 시어머니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5년 전 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선영이만 기억했다. 미역국을 끓여줬다. 눈물이 났다. 내 자식들도 잊었는데 며느리가 기억해주다니.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제가 해드린 작은 일들, 제가 건넨 따뜻한 말들, 제가 보여드린 관심 하나하나를 다 적어두셨던 겁니다. 3년 전 일기였습니다. 선영이가 밤새 간호해줬다. 내가 아파서 잠도 못 잤을 텐데.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말로는 부족하다.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독감에 걸리셨어요. 고열에 시달리셨죠. 저는 밤새 이마에 수건을 갈아드리고 물을 먹였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2년 전 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유언장을 작성했다. 공증도 받았다. 선영이에게 모든 걸 주기로 했다. 내 자식들은 화를 낼 것이다. 하지만 이게 맞다. 선영이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살아서 이 말을 못했구나. 너는 내 딸이었다. 아니, 딸보다 더 소중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이 집뿐이구나. 공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죠. 어머니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장이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글이 있을까? 천천히 넘겨봤죠.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날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선영이에게 말하고 싶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추석상 밑에 쪽지를 숨겨뒀다. 선영이가 찾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유언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내 진심을 전하고 싶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선영아, 너를 만나서 행복했다. 내 인생 마지막 20년이 가장 따뜻했다. 그건 모두 내 덕분이다. 내가 죽어도 잊지 마라. 너는 좋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다.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속으로 계속 불렀어요. 저도 어머님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20년이 힘들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셨을 거야. 당신 덕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어머님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였죠.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했습니다. 선영아, 나야.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네, 언니. 제가 대답했어요.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뜻밖의 말이었어요.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어. 너한테도 잘못했고.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제가 말했어요. 신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일기장 있지? 영우한테 들었어. 거기 우리 이야기도 있다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있어요. 신우이가 흐느꼈어요. 읽지 마. 우리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알고 싶지 않아. 신우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살아계실 때 잘할걸. 왜 그렇게 못했을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어머님은 언니를 사랑하셨어요.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서운하셨지만 사랑은 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일기장 곳곳에 자식들에 대한 사랑도 적혀 있었으니까요. 신우이가 한참 울더니 말했습니다. 집은 내 거야. 엄마가 준 거니까. 우리는 이해 없어. 그냥 가끔 엄마 생각나면 찾아가도 돼? 저는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언니. 언제든 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신우이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은 거죠. 시어머니의 마음을, 자신들의 잘못을,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세요? 모두 어머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일기장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유언장보다 더 소중한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기록이었으니까. 20년 동안의 사랑이 적힌 공책, 평생 간직할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속 절차가 모두 끝났어요. 집은 정식으로 제 명의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감회가 새로웠죠.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이 집은 제 집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살았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죠. 무겁기도 하고 벅차기도 했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소파, 제가 드린 차를 마시시던 탁자,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그 자리,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 몇 개가 있었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죠.
물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선영아,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분 냄새가 났어요.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죠. 옷장, 책상, 침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정리해야 했지만 차마 손이 가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자리였어요. 베개를 안아봤습니다. 여전히 그분 향이 났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읽었던 그 일기장이었죠. 다시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마다 시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동생 영우 씨였어요. 누나, 나 영우예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잠깐 뵙고 싶은데.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지금 집에 있어요. 오세요. 1시간 후 영우 씨가 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엄마 드리려고요. 국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었죠. 들어오세요.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영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살아계실 때 잘할걸. 후회돼요. 정말 많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했어요. 영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일기장 이야기 들었어요. 거기 제 이야기도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영우 씨를 사랑하셨어요. 영우 씨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엄마를 사랑했어요. 근데 표현을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줬어요. 어머님은 다 아셨어요. 영우 씨 마음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위로했습니다. 영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못났어요. 재산 이야기만 하고 자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신우이 수진 씨도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주니 수진 씨도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언니. 3명이 거실에 모였죠.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엄마 영정 앞에 가도 돼? 시어머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영정 사진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수진 씨와 영우 씨가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저도 함께 절을 했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 씨가 울먹였습니다. 영우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 마음을. 늦었지만. 2사람은 한참을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나 있었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3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이 집 잘 지켜줘. 엄마가 너한테 준 거니까. 영우 씨도 고개를 끄덕였죠. 누나가 제일 자격 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언제든 오세요. 이 집은 어머님 집이니까.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싶으면 언제든 오세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우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 일기장, 저희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일기장에는 서운한 내용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시어머니 방에서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수진 씨와 영우 씨에게 건넸어요. 천천히 읽으세요. 어머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두 사람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슬픔, 후회, 미안함.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진 씨가 중간에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못 보겠어.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우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외로우셨구나. 저희는 몰랐어요. 저는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머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것만 기억하세요. 한참 후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갈게. 수진 씨가 말했어요. 자주 올게. 엄마 보러. 영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자주 올게요.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언제든 오세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조용해진 집. 저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이 집 잘 지킬게요. 어머님이 사랑하신 이 집. 어머님 향기가 남아있는 이 집. 평생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영정 속 시어머니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잘 계세요. 자주 올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실 거야. 당신한테 집을 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행복해요. 어머님을 만나서 20년을 함께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계절이었죠.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습관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계신 것 같았어요. 이 집 곳곳에, 공기 속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반찬을 만들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전. 맛을 보니 딱 적당했습니다. 어머님 잘 만들었죠? 혼잣말을 했죠. 시어머니가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저는 행운아였습니다. 20년 동안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으니까, 사랑을 주고받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일기장을 폈어요. 마지막 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선영아, 너를 만나서 행복했다. 저도 행복했어요, 어머님. 정말 행복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했어요. 시어머니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 하늘에서. 그런 생각을 했죠. 어머님,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큰 선물을 남겨주셨어요. 집도 선물이었지만 더 큰 건 사랑이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것, 사랑받았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유산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 집을 지킬 겁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하며, 이 집에서 시어머니를 기억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 거예요. 어머님, 제가 약속드립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소중히 서랍에 넣었어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계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잘 자요, 어머님. 사랑해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